KEFX의 사업 방향은 수년되며 수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친 만큼 지혜로운 방향으로 잡혔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평가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F-15와 같은 덩치로 키우는 것은 사업 초기부터, 정확히는 개념 설계 당시부터 엔지니어들 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정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둘째치고 확장성을 선택하느냐, 기술 난이도를 낮추느냐의 쟁점이 맞붙은 건데, 기체가 작을수록 좋은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단발은 공군이 애초에 원하지 않지만 공력 데이터가 T-50 개발로 상당히 쌓인 덕분에 리스크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으로 제시되었었습니다. 이놈의 사업 리스크 때문에 F-50 덕밥도 좀비 수준으로 오래 공군을 괴롭혔는데 맥락은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 게, T-38에서 F-5가 파생되고 F-20까지 발전되었으며 YF-17과 개량 버전인 F-18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기존 기체의 성능과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를 줄여나가며 플랫폼을 개량 또는 재설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긴 하니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군은 더 이상 단발기를 주력 일선 기체로 채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F-16이 잘 굴러가고 훌륭한 전투기 한들 목숨 걸고 타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안전성과 무장 성능이 더 나은 것을 몰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본능이자 필연인 부분이고, KF-16의 작전 반경 논란도 작은 체급에 대한 거부감 표출이지요. 전력기획 측면에서도 단발 전투기 숫자는 많을수록 전반적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명백하고요. 우리나라는 FX 사업의 축소와 지연으로 단발 전투기 숫자가 여전히 기형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개량과 개조 개발에 유리한 점을 들어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도 체급과 사양, 도입 대수에 따라 가부가 오락가락했고, 한국항공이 저 위험 부담을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은 T-50 개발 당시에 록히드 마틴의 기술 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스트레스가 상당한 측면이 있었기에 밀매들까지 여론이 양분되어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KEFX가 F-18 크기의 덩치로 확정된 것은 사업 추진의 리스크 저감의 측면, 적당한 성능을 추구하게 된 절충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KEFX 초도 버전이 4.5세대라고 종국적 목표가 4.5세대인 기체는 아닙니다. 내부 무장창과 항전의 개량이 적용되면 전기체가 5세대급이 됩니다. F-15 엔진을 2개 장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증가를 뜻하며, 스텔스성과 공력 성능을 결정하는 형상제어 역시도 난이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현재의 사업비로도 과도하다고 비난하거나 700억 이내의 단가를 맞출 수 있겠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사업이 적당한 절충점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미래에 5세대의 KEFX를 대량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저나 다른 분들이 F-35도 충분 수량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첫 번째가 F-35의 전장정보 공유와 합동교전 능력이 KEFX보다 뛰어나다는 것이고, 이 점은 먼저 개발된 5세대 기체 F-22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스텔스 성능 부분보다 중요한 점은 F-35의 고도의 센서 융합과 합동교전 능력이라는 점이고, 미 공군이 이것을 지적하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F-22의 추가 양산 논의는 단순히 F-22가 하이급인데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F-22가 F-35 수준으로 개량될 필요가 있으니 추가 발주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량 비용을 줄이고 플랫폼도 추가 확보하자라는 목적이 깔린 것입니다. KF-X의 개조 개발과 양산이 안정화된 다음 6세대기 개발에 돌입하는 것은 늦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도 6세대기 개념 연구를 F-22와 F-35가 개발 중인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행 연구가 절실합니다. 우리도 KF-X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만 하며 KF-X가 F-35만큼은 아니더라도 개량을 선행 준비하며 소프트웨어적 진보를 노리는 것은 차세대 기체 개발과 일정이 병행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KF-X의 체급이나 사양에 대한 아쉬움은 KF-X의 차기 플랫폼, 즉 6세대 기체인 KF-X2로 넘겨서 어떤 사양이 필요할지, 어떤 기능의 구현이나 탑재가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게 건강한 토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2.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여러분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일명 KF-X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노후화된 항공기나 전투기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체하거나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한 다음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낡은 것은 뜯고 새로운 것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상당한 기술력과 예산이 요구되는 한 국가의 공군의 전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방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어낼 수 있고 국산 전투기를 이용하는 조종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지요. FX 사업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같이 알아봅시다. FX 사업이란? FX 사업은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의약자로 대한민국 공군의 차기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중형 전투기들을 도입해 노후화가 된 항공기들을 대체해왔습니다. F-4D, F-16, KF-16, F-15K 등 많은 전투기들을 도입하였으며 시대에 맞춰가며 어느 정도 전력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3차 FX 사업은 F-35E, F-15SE,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 세 개의 전투기들이 경쟁을 했었고 결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FX 사업 관련 항목 중 하나인 KF-X 사업은 현재 ADD와 카이가 주도하고 있고 그 외 200여 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국내 15개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 연구소나 업체로는 IAEA와 PTDI, 록히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4.5세대에서 5세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일명 보람의 사업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KF-5 등 노후화 기종의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죠. 대형 하이급 전투기 도입은 3차 FX 사업을 통한 완제품 구매로 진행하고, 중형 미디움 로우급 전투기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외국 기술 도입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발으로 추진 중입니다. 처음엔 로우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그에 한 단계 더 앞선 미디움급으로 바뀌어 사업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2011년부터 2년간 탐색 개발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었으며, 본격적인 KFX 사업의 추진 여부는 2013년 4분기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 말 개발 여부가 확정될 경우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카이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체계 개발 계약 체결이 늦어진 데다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의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에) 상세 설계를 완료한 뒤 2022년에 시제기를 출고, 2026년 전반기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초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8년까지 양산되는 초도 양산 기체는 공대공 능력만 갖춘 것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모델은 2028년부터 후속 양산을 통해 배치될 예정입니다.